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윤호진이라고 하고요. 제가 아직 대치에서 이제 어머님들 많이 이렇게 뵌 적이 없어서 좀 따끈따끈하긴 한데, 네, 천천히 이제 저는 이제 이번 여름 때 통과부터 이제 커리를 시작하기 때문에 통과에 대한 설명을 좀 위주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 통과 수능에 대해서 일단 근데 대부분 어머님들께서 이 자료는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통과가 이제 어떻게 수능에서 바뀌냐. 그래서 총 이제 문항수가 원래 20문항이었는데 과학탐구 과목이 25문항, 그다음 시험 시간 40분 바뀌고 50점 배점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배점은 똑같죠. 근데 이제 이게 배점이 네, 원래 2원화돼 있었는데 3원화로 바뀌고 당연히 이제 2.5점 8문항 저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 대비를 하시면 될 텐데 그 2.5점 문항에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통합과학 2.5점 문항에서 그 기존의 통합과학 그 수업하시던 분들이 다 예상하시기로는 통합과학 수능이 그냥 굉장히 얕은 지식까지만 물어볼 거다. 뭐 그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막상 이 수능 예시문항 25문제 나온 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기존의 과학탐구 수능 과목과 유사한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통합과학 수능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게 지금 이구동성으로 저희 통합과학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강사분들이 이제 하시는 얘기고, 그래서 바로 일단은 보여드리면은 이번에 공개된 수능 예시문항 24번 문제가 그 워낙 유명한 3년기 중합안의 양적 관계 문제입니다. 뭐 물론 이제 현재 그 화학 그 수능이랑은 난이도가 조금 더 훨씬 쉬워요. 지금 현재 화학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화학 수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훨씬 쉽긴 하지만 뭐 한 8년 전쯤, 7, 8년 전쯤에 이제 그 고3 문제랑 보시면 거의 형태가 똑같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옛날에 수능에서 이제 물어봤던 화학에서 이제 물어봤던 그런 것들을 통과 수능에서 이제 물어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5번 같은 경우는 엘니뇨 라니냐 지구과학 파트인데요. 지구과학의 통합과학에서는 어느 정도 좀 난이도가 물화생 중에는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개된 그 문제에서는. 25번에서는 이제 저기 등수원성 깊이라는 저 단어 자체를 통과 내신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지구과학 원에 이제 실제 그 수능 문제에서나 좀 이렇게 볼 법한 이제 단어인데 그거를 이제 내겠다라고 공개를 한 거 보면 어느 정도 깊이까지 공부를 해라라고 이제 평가원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통과가 워낙 범위가 넓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24번, 25번이 될 수 있는 단원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공개된 건 3년기 중합반응 엘니뇨 라니냐인데 이게 뭐 계속 그 24번, 25번이 이 두 개 파트에서만 나오리란 보장이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 심화해서 할 수 있는 단원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과학탐구 수능 어떤 고3 문제들의 난이도까지를 대비를 해놔야 통합과학 수능에 가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유형들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 및 추론 문제는 거의 국어 지문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또 마찬가지로 통합과학 강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 통합과학 25문제를 40분에 풀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압도적으로 이제 부족할 거다. 정말 시간이 부족할 거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이런 과학 문제 분석 능력, 해석 능력들을 어릴 때부터 조금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통합과학 내신이랑 연관성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수능 예시문항 14번 저게 원소의 주기성 문제인데 뭐 통합과학 그 중동고, 휴문고 이런 대치 파락군 기출 문제들이랑 보시면은 형태가 유사하죠. 근데 이제 웬만한 통합과학 사실은 좀 쉬운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저런 문제 안 나옵니다. 정말 그냥 단편적인 문제만 묻는데 이렇게 내신 좀 이렇게 어렵고 좀 신경 쓰는 학교 같은 경우는 저렇게 좀 사고가 필요한 추론형 문제들을 많이 내는데 이것도 이제 휘문고 중동고 내신 기출 문제인데 보시면 형태가 좀 비슷하죠. 수능 그 추론형 문제들이랑 분석형 문제들이랑.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그 기존 수능 과학탐구 과목들이랑 지금 수능 통합과학이 좀 다른 점이 기출문제 유형을 획일화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과학탐구 20문제 같은 경우는 19분에 어떤 문제, 20분에 어떤 문제 다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서 뭐 순서만 조금 바뀔 뿐이지 그냥 나오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유형들만 주장창 파면 되거든요. 통과 수능은 이제 문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파트들에 대해서 심화해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기출문제 유형을 획일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대비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유형들을 조금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좀 풀고 좀 이렇게 사고하는 좀 훈련들을 하면 좀 수능 통과를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역시 조금 이제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은 이제 좀 상위권 메디컬 이제 그 지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이 지망하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합학 내신 역시 굉장히 좀 수능과 비슷하게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슷한 전략으로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통과 수능이 정말 어려운 게 문제가 뭐냐면 그
수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투 과목까지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투 과목에서 선생님이 뭐 생투, 화투, 물투 뭐 이런 데서 그 내용을 끌어와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내신 때 설명, 수업 때 설명하시고 시험 문제 내버리십니다. 근데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학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그거를 그러면은 이제 그 대비하는 그 수업에 가셔서 요 관련된 문제들 뽑아가지고 이제 그 풀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그 영재고 과거 대비를 어렸을 때 이제 했던 친구가 아닌 이상 이런 문제들을 단기간에 어떤 그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준비해가지고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정말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좀 과거 영재고 하면서 고등학교 그 과학 문제를 많이 풀었던 친구들이랑 경쟁을 좀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좀 다양한 어떤 깊이 있는 문제들까지 중학교쯤 내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 있고 현재 제가 지금 중동고 내신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리2에서 갑자기 선생님이 갖고 오셨어요 문제를 이거 내 거다. 그래서 제가 물리2 문제를 같이 풀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애들이. 물리1도 어려운데 물리2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중학교 때 미리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대비를 해놓으면 뭐 내신 나아가서 또 수능까지 뭐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이제 생각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일반 선택, 진로 선택에서는 화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데 뭐 요거를 이제 또 데이터를 좀 보시면 데이터라기보다는 그 학교별로 이제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이 나오는데 이렇게 어떤 그 메디컬 학과에서 과목을 딱 지정해서 공개된 학교가 지금 이제 경희대 숙명여대가 있거든요. 근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그냥 요 과목들을 안 들으면은 감점을 시키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진로 선택 투 과목에 가서 들어야 되는 메디컬을 지망했을 때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 뭐 서울대 뭐 고대 의대 뭐야 연대 이런 데는 이런 그 필수 과목은 공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공개를 하겠죠. 이렇게 또 의대를 가려면 메디컬을 가려면 딱 정해져 있는 투 과목 어떤 걸 들어야 된다. 뭐 아무래도 뭐 화학 생물이겠죠. 그리고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물리를 또 중시하니까 또 물리에 대해서도 어떤 제한을 좀 둘 거고요. 그래서 그 요런 것들을 좀 보셨을 때 어쨌든 화학의 내신 과목으로서의 중요도가 되게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화학은 매우 어렵다는 것들은 이제 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3월달 아직 6월 거는 응시 인원 공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땐 3월 거 이제 응시 인원 보시면 화학원이 28,000명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올해 수능에서는 2만 명이 안 될 것 같다고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전체 그 수험생의 뭐 한 10%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만큼 화학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수능 자체 너무 어렵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 그 일반고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들 안에서도 내신에서 어쨌든 10%로 이렇게 가르려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 어려운 이런 레벨의 문제들을 내신에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문제를 이제 풀려면 이거를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 준비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중학교 때 이런 그 몰과 화학 반응식, 삼형의 중화 반응 문제를 풀기 위한 스킬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스킬들을 미리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그나마 좀 이렇게 비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 과목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투 과목은 단원 자체들이 하나하나 다 어렵습니다. 개념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저기 보시는 엔트로피 요 단어는 원래는 교육과정 그 전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었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왔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봤을 때 난생 처음 보는 뭐 개념 용어,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방법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투 과목은 이제 보통은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을 많이 못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느끼는 거는 올해 지금 현재 1학년 친구들이 2학년 돼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내신 점수가 나오는 순간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중동의 과학 시장에서 야, 투 과목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거 영재고 과거 애들 준비했던 애들한테 완전히 밟힌다. 무조건 다 내년에 그 말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미리 대비를 하실 수 있으시면 좀 어떻든 우위를 좀 점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지난번 설명회 때도 많이 들으셨었는데 오늘은 좀 저에 대해서 저와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커리큘럼 제 수업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지원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뭐 좋은 이제 실적을 많이 내줬고 그 저는 이제 사실은 그 강사 생활을 정말 공부를 그 이과 쪽에 최상위권 영재고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과학 경영학과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일반고에서 이렇게 통과랑 화학을 가르치게 됐는데 저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수업은 그 최상위권 정말 그 끝까지 다 갔다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이제 대전에서
이제 통과로 한 170명, 화학으로 한 220명 가르치고 있고 그 브레인밸리라고 영재고 전문 학원이 있잖아요 옆에. 거기서 이제 대전 영재고 수업을 작년까지 했습니다. 작년 말까지 했었는데 이제 일반고가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영재고 수업은 이제 올해는 네, 못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뭐 대치해수하면서 통과 화학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마트문고 학원이라고 이게 대전에 있는 또 영재고 대비 학원인데 거기서 이제 영재고 대비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의 화학과 관련된 모든 과목들은 네, 중등부터 그 영재고 내신까지 다 다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맡았던 모든 수업에 대해서는 정말 예, 괄목할 만한 어떤 실적을 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영재고 학생들 화학을 내신을 담당했는데 90명 학생 중에 제가 뭐 내신 대비할 때는 한 50명 정도 평균적으로 학년별로 한 50명씩 데리고 이제 수업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를 좀 예, 집중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저의 이제 커리큘럼을 이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통합과학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통합과학 여름방학 때부터 통합과학으로 시작을 해서 레벨 1, 2로 나눠서 레벨 1 같은 경우는 예, 어느 정도 이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원들 그다음에 전 범위에 걸쳐서 정말 학생들이 그래도 너무 쉬운 단어는 안 할 거예요. 너무 그냥 단순 암기 단원들은 다 뺄 거고 학생들이 좀 봤을 때 예, 여기 있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단원들을 9개로 뽑아가지고 이제 개념부터 네, 수업 그 문제풀이. 근데 그냥 그 문제도 그냥 기본 개념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고등 통과에 대한 고등 그 기출 문제들 위주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레벨 2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합과학 수능 그 과목이랑 연계될 수 있는 단원들만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그 통과 수능 문제, 그러니까 현재 지구 과학탐구 과목들이죠. 과학탐구 과목들의 수능 문제들을 풀기 위한 연습들을 레벨 2에서 이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역학적 시스템 워낙 중요하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 여기서는 이제 그 개념 플러스 그 1학년 이제 통합과학 내신 기출 뭐 문제 위주로 연습을 하고 이때는 이제 수능형 문제들 위주로 연습을 한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기 중화반은 여기서는 네, 기본 개념 플러스 통과 내신. 근데 여기서는 통과 내신에서 좀 어려운 문제 플러스 수능형 문제. 뭐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해서 네, 그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까지 겨울방학 전까지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화학 1으로 넘어가서는 겨울방학 8회 동안 그 일반 선택 과목의 화학 범위에 해당하는 예,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네, 개념 플러스 문제는 이제 그 이런 그 8학군 내신 기출 문제에서 좀 이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중등에서 너무 어려운 건 사실 이때는 못 풀 것 같고 예,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풀 거고 그리고 이제 화학 1 레벨 2는 내년 아이고 잠시만요. 더 앞인가요? 네. 이렇게 내년 여름방학 때 레벨 2가 진행되는데 그때는 그 수능형 문제 킬러 파트를 풀기 위한 또 방법과 또 심화된 내용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요 화학 2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요 화학 2 레벨 1이 기존에 이제 화학 2 과목에 해당하는 네, 요 단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뭐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을 테니 요때 와서 조금 같이 이렇게 쭉 개념적인 것들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물질과 에너지와 화학 반응의 세계라는 단원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목이 다른 과목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그 과목들은 다 독립적으로 그냥 레벨 1, 레벨 2 원하시는 필요하신 때 그냥 수강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화학 2 레벨 1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2학기 때 레벨 2에 조금 이제 화학 2의 레벨 2까지 가서 뭐 통과 화학 1, 화학 2까지 해서 레벨 1, 2로 나눠서 한 2번 정도씩은 꼼꼼하게 다 보고 네, 이제 고등학교를 맞이할 수 있게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수업에 대한 소개인데요. 일단은 저는 요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중등 영재 대비부터 통과 내신, 화학 내신, 영재고 내신 대비까지 하면서 통과부터 화학 2 과목까지 전부 다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과부터 2 과목까지 자체 교재 만들어서 쓰는 강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제 정말 그거는 저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좀 높이 보셔서 지원 원장님께서 이번에 이거 갖고 중등 내려가자. 과학이 개편이 되면서 화학 중요도가 매우 올라갔고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이력과 경력
이런 것들이 중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좀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같이 일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통과랑 화학 그 고등 수업에서 그 쓰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저는 이번 중등에 있는 수업에서 다 풀 거예요. 어차피 제가 통합과학 그 내신 올라가서 1학년 때 저는 이제 중등고 휘문고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중등 때 봤던 학생들을 또 볼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다른 뭐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중등 때 풀고, 예, 이 친구들이 정말 잘 돼서 나중에 맛있는 거 사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얻어먹고 뭐 그런 느낌으로 중등 때 이제 다 갖고 있는 자료들 다 풀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 과목을 이제 중등에서 정말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저는 근데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투 과목부터 일반학, 그다음에 전공화학 수준의 어떤 과목까지 전문성 있게 이렇게 수업을 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가지 문장으로 제 그냥 중등에서의 수업은 좀 어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수업에 대한 교재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 통과 같은 경우는 좀 이쁘게 컬러풀하게 좀 꾸며놨습니다. 워낙 재밌는 과목이에요. 물화생지를 그래도 수박 겉핥기긴 하지만 이렇게 그래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과목이 뭐 학생들이 살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과학이란 과목은 저는 이제 제 인생에 그냥 과학 외길 인생인데, 제가 대학원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과학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너무 재밌거든요. 과학 공부하면서 뭐 과목에 그 물화생지에 이렇게 걸치지 않고 다양한 지식들을 배우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이 과학이란 과목이 얼마나 재밌는지 뭐 그런 것들 좀 느낄 수 있으면은 저는 성공을 생각하고 있고, 제가 지금 통합과학 5개 교과서를 이제 뭐 대전에서는 내신을 할 때 5개 교과서를 다 쓰고 있거든요.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다 5개 학교 그 교과서를 다 분석하고 있는데, 그 5종 교과서에 좀 차이점들이 좀 디테일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제 교과서에 다 녹여놨고, 그 교과서에 그냥 설명하지 못하는 좀 그 깊이 있는 과학 지식 같은 거는 선생님 주라는 단어를 통해서 네, 이렇게 좀 열심히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자료에다가 이런 퀴즈 같은 것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학생들이랑. 그래서 이렇게 토론식 수업을 굉장히 지향하고 있는데 많이 물어봅니다. 학생들한테 뭐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근데 이제 대부분은 처음에는 좀 이렇게 그 어색하니까 답변이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이 정규반 커리큘럼을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건데, 좀 오랜 시간 동안 저랑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좀 수업에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학기만 지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물어봤을 때 자유롭게 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맡은 학생들을 쭉 끌고 중학교 3학년 2학기까지 갈 수 있으면 뭐 굉장히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제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그 기본 개념 문제 플러스 8학군 기출 문제 갖고 있는 4개년 모음집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물론 이제 난이도 좀 맞춰서 분류를 하겠지만 그거를 같이 다 이렇게 과제장으로 낼 생각이고, 통합과학 레벨 2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형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스킬들이 필요한데 그런 스킬들 위주로 이제 개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모든 이런 화학 원 이런 통과 문제들을 단원별로 유형을 엄청 세분화해서 나눠놨습니다. 그렇게 유형을 세분화해서 나눠놔야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아 내가 푸는 유형이 어떤 유형이구나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뭐 어떤 응용 문제 나왔을 때 아 이 문제가 내가 봤던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을 응용한 거구나, 뭐 그런 식으로 약간 그 플러스 알파 하는 식으로 본인의 어떤 사고 능력을 확장해 가면은 정리가 좀 잘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저는 유형별 학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원과목 같은 경우 화학 원 같은 경우도 이제 개념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별게 없는데 화학 원이 어려운 이유가 이 문제풀이 방법이 굉장히 정해져 있고 그런 어떤 방법들을 배우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뭐 그런 모든 노하우들을 다 중등에서 다 같이 학생들이랑 공유할 거고, 네,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형별로 모든 이제 문제를 다 나눠놨고요. 투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념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의 설명 위주로 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투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개념 문제 플러스 뭐 영재고 내신에서 나왔던 재밌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끌어와서 뭐 마치 영재고 대비 수업하듯이 학생들이랑 좀 재밌는 문제들 이렇게 많이 풀면서 학생들이 좀 전반적인 화학 2에 대한 흥미를 좀 가질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뭐 요거 학생 관리는 뭐 모든 대치동에 계신 선생님들이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 퀴즈 보시고 네 문자 나가고 이제 클리닉 하고 그다음에 영상 이제 녹화 영상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네, 제가 지금 같이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조교 쌤들인데요. 이제 의대가 이제 파업이 끝나서 이 친구들이 이제 학교로 이제 돌아갈 시기가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예, 이 친구들 좀 그
학기 쉴 때 굉장히 좀 자료 작업들 같이 많이 엄청 많이 해놨고 그래서 뭐 이 친구들이 지금 만약 학교로 돌아가면은 요 저희 서울 쪽에 그 서울대나 그 의대 제 진학한 학생들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 친구들은 사실 대전에서 같이 일을 했었고 서울에서 이제 그 건다일로에서 수업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진행이 되면은 네 여기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좀 이렇게 섭외해서 또 좋은 선생님들을 위주로 예 저는 이게 학생들이랑 좀 그 유대 관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저만의 장점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연락도 자주 하고 물론 이제 그 맨날 술 사달라고 하는데 제가 시간 없어서 못 사주고 있는데 그렇게 좀 이렇게 잘 모셔와서 예, 좋은 선생님들 많이 모셔와서 학생들이 이제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때 클리닉 잘 받을 수 있게 네 열심히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일단은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나 좀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그 무물방에 나중에 이렇게 좀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좀 혹시 상담 전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처 남겨주시면 상담 전화 도와드릴 테니까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또 얼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윤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